평범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지식 혹은 기존 예술 형식의 단순한 융합 정도인 그런 예술가와 작가 그리고 과학자들은 굉장히 큰 직업에서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오래전 과거에는 이런 직업이 오히려 인공지능 혹은 로봇들이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50년이 지난 시점에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많은 직업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인공지능이 생성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인공지능 업체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개발자들이 이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완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의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고급의 능력 같은 것들은 항상 필요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를 생각하면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물리학자라서 약간 사심을 갖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결국은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존하는 프로그램을 단지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건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체가 변하게 되면 그 능력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단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보단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저는 물리학, 수학과 같은 기초 과학이 우리 앞에 다가올 10년 뒤의 미래에서도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50년 뒤의 미래라면 당연히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고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0년 뒤의 미래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직업, 그런 직업은 여전히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직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저에게 처음 떠오르는 직업은 바로 과학자인 것 같아요. 과학자는 세상에 없던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세상에 없던,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가,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작품을 글로 쓰는 작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직업은 제 생각엔 500년 뒤는 모르겠지만 50년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직업으로 부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협을 받을 예술가, 위협을 받을 과학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지식 혹은 기존 예술 형식의 단순한 융합 정도인 그런 예술가와 작가 그리고 과학자들은 굉장히 큰 직업에서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과학자,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예술가와 작가,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방향의 꿈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과학자보다 그 지식을 이용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자가 되는 것을 꿈을 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떠오르는 또 다른 유형의 유망한 직업으로 생각한 것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오래전 과거에는 이런 직업이 오히려 인공지능 혹은 로봇들이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의사, 간호원, 간병인 혹은 가사도우미 같은 추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직업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은 인간과 같은 형태로 사람과 전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과 서로 소통할 때도 단지 말로만 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도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의 시선의 방향, 그 사람의 입술의 움직임, 그 사람의 몸의 움직임, 손짓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소통해요. 이런 능력은 제 생각엔 한동안 100년, 200년이 되더라도 인공지능이 이런 능력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관객과 잘 소통하는 연극 배우 아마 인공지능이 소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엔 50년 안에 우리 주변에 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어쩌면 더 생명력이 긴 그런 직업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떠올려 본 것은 다른 이의 예술 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직업, 그런 것도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인공지능은 절대로 자기가 출력한 생성물의 가치를 스스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지금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이 어디서 1등을 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 그림은 그 인공지능이 출력한 수백 장, 수천 장 그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수천 장, 수백 장의 그림 중에 이거다 라고 고른 사람은 여전히 인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미술관 큐레이터 같은 직업은 제 생각엔 한동안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평균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법률에 대한 판단, 그런 역할을 하는 소수의 인간은 법관으로서 계속 가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판례들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교육은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인공지능이 대학 교육 같은 데서도 상당한 숫자의 저와 같은 교수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연구자, 그리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콘텐츠를 교육하는 어떤 교육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겠죠. 그래서 아마 중간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쩌면은 50년 정도 이내에 우리 인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했던 사회 구조, 경제 체제 같은 것이 급변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먼 미래에 되면 대부분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 미래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일주일에 5일씩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면 당연히 어떤 직업시장의 구조 혹은 산업의 어떤 체계 같은 것도 변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인류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말 급격한 변화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급격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물론 있고요. 어쩌면 더 좋은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하루 딱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산책하고 영화 보고 반려견이랑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도래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제가 물리학자잖아요. 전 여전히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거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할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만들 사람이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아무래도 저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젊은 분들이라면 물리학자가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구직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일단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은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교양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굉장히 자주 이용해 보세요. 챗GPT를 이용을 해서 편지도 써보시고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멋진 그림도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경험은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인공지능을 사용해 본 경험들을 모아서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좋은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 그거는 저는 앞으로 다가올 한 10년 정도의 시기 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필수 교양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가 반복되는 그런 직업은 아마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직업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 직업, 그런 직업은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직업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이 구직을 하신다면 취업한 후에 여러분이 맡게 될 업무가 단순 작업의 반복인지 아니면은 매번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물리학, 수학 같은 기초과학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을 이미지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이름이 확산 방정식이에요. 그게 꽃가루 입자가 막 여기저기로 움직이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액체와 기체 같은 상태에 있는 분자들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술하는 것이 확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확산 방정식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이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물리학에서 탄생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탄생하고 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분야의 연구자도 물론 중요한 기여를 하겠지만 그 분야의 인접 분야의 다른 분야에서 특히 기초과학이나 수학 같은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물리학이 나쁜 선택 아닙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올 10년, 50년 그런 세상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